박사님 그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소원희 박사님은 지금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어에 있는 빅테크 회사 중에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AI 알고리즘, 머신러닝 모델 구축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이전에는 스타트업이랑 대기업 연구기술사무소에서 근무하셨고, 클라우드 환경, 검색 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 연구 개발을 수행하셨었고요. 연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타이틀로 톡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그 주소를 올렸는데 여기 그 발표하는 동안에 그 뭐 애니 퀘스천 여기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끝나고 이렇게 직접 그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송환희 박사님 이렇게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한입니다. 제가 잠깐만요. 여기 슬라이드를 오늘 닫고요. 오케이. 잘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이 주제를 Shift on Device Intelligence라고 했는데 사실 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On Device Intelligence는 아직 그 시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몇 년 후의 미래를 미리 바라보고 하니까 이런 제목을 줬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는 꽤 예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이제 사업이죠. 온 디바이스 인텔리전스.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본인이 이쪽 조금 이제 발 담그고 계신다 이러면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뭐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토픽으로, 서브 토픽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실제로 인더스트리에서 풀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챌린지 중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가? 이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는요,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서, 질문 중간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말씀하시면 바로 보이스가 나오죠, 여기다. 그죠?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지 한번 여쭤볼 테니까는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예. 말씀하신 폼에다가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게 막 복잡하고 막 어렵고 길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 3, 40분이면 될 것 같은데, 예, 들어보시죠. 제일 처음 페이지에 제가 요거를 얹어놨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챗 GPT의 메인 화면인데요. 이제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 서비스가 런치한 지. 처음 런치했을 때는 지금 이런 모습이랑 조금 다른 모습인데, 이었는데, 거의 비슷하죠. 그거를 2년 동안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 전 처음에 이거 이제 챗GPT 메인 화면을 보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당황스러웠냐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이고, UI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Big Blank Screen Problem,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 챗GPT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느냐? What can I help with? 라고 해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냥 흰 화면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어떤 UX 하는 사람들, UI, UX에 이제 뭐랄까 좀 잘한다 하는 그런 회사들은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죠. 그죠? 저는 사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이제 새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이제 스펙트럼에서 생각을 하자면 그렇게 많은 거를 하기보다 딱 내가 정말 꼭 풀고 싶은 문제를 딱 핀포인트해서 그것만 딱 풀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이 챗GPT 내지는 뭐 기본적으로 LLM이 지향하는 제너럴한 프로블럼을 솔브하겠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다면 또 반대 측면에서는 스페시픽한 문제만 이제 집중을 하겠다 하는 또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이 둘 간에 뭐가 옳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둘 사이에 어떤 프릭션이 있을 수 있고 둘 사이에 우리가 조금 포커스 맞춰야 되는 게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목을 한번 삼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뉴스 기사를 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유럽에 KPMG라는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LLM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LLM 그리고 또 AI 시대에 오는 이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하나 둘 셋 일곱 가지 탑 컨설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보면은 다 어려운 문제예요. 페이크 뉴스라든지 스캠이라든지 그죠? AI를 이용해서 페이크 뉴스를 만들고 스캠을 만들 수 있고 그죠? 프라이버시 컨서이라든지 쭉쭉쭉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라이버시 컨서널을 조금 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약간의 얼리비에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를 조금 이제 이따가 강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있는 요 스크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LLM 같은 걸 처음 쓸 때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이제 창이 하나 뜨죠. Data Storage and Security에 관련해서 당신이 컨센트 해주세요. 구글 서비스 같은 거 쓸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구글의 어프로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최상의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줄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당신의 데이터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Give and take.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포션의 사람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 컨선들을 가진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generalization specification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얼리비에이트 할 수 있는 중간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혹시?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은 그 제가 이 여러분들의 그 저기가 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크 풀고 질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너럴한 솔루션, LLM을 통한 제너럴 솔루션들은 뭐 조금 한 1, 2년 맛을 봤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이제 장점이 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스페셜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인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는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RAG라고 하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 필요한데 물론 이거는 이제 generalized 된 이제 LLM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스페셜라이즈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이제 그 주위 사람들이랑 이제 통화했던 통화 내역들이라든지, 그죠? 통화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의 컨텍스트에 맞는, AI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도, 래그가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스페시픽한,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너무 핫한 키워드, 에이전트, 그죠? 스페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페셜한 에이전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AI를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통역을 위해서 이제 어떤 AI를 쓰겠다 하면은 이 AI는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을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스페시픽한 에이전트들이 필요하고요. 그 에이전트는 여기 이제 이거는 삼성 전화기인데요.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 하드웨어에 있는 어떤 스크린이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이런 스페시픽한 장치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디바이스 스페시픽한 에이전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 그리고 로 랭크 어프로크시메이션 같은 게 필요하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제너럴한 LLM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엔비디아에서 만든 아주 비싸고 아주 크고 대단한 칩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 막 패러렐리 돌려가지고 그죠?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올 만큼 대단한 리소스를 써가지고 많이 돌리지만 스페셜한 이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게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저렴하고 스페시픽한 하드웨어를 써가지고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또 이제 그 하드웨어는 내 퍼스널한 하드웨어일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그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모델 직접 갖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모델도 굉장히 작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파인 튜닝이라든지 뭐 랭크 어프로크시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내 컨텍스트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상황에 맞춰서 모델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죠. 내용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어, 매 시간마다 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어, 지금의 어떤 그 LLM 모델처럼 몇 달마다 릴리스 사이클마다 모델이 업데이트 되는 모델은 사실 퍼스널라이즈드 된 경험을 주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물론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해결책은 아니고 좋은 해결책이라는 거는 이제 모델 업데이트를 직접 훨씬 더 많은 횟수에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려사항들에 딱 맞는 이제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on device AI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제 그 제너럴한 문제랑 그리고 그 스페셜라이즈된 문제를 솔브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다른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너럴한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제 AI를 클라우드 서버에다 놓고 그거를 거기서 모델을 돌려서 클라이언트랑 대화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하는 어떤 on device AI라는 것도 사실 여전히 이 모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점에서. 그렇지만 진정한 on device AI라는 건 뭐죠? 이 브레인 자체가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브레인 자체를 디바이스 안에 옮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제 파인 튜닝이라든지 로랭크 박스메이션이라든지 그죠? 그 하드웨어를 잘 이용하는 에이전트인지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진정한 온 디바이스 AI의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그 아키텍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어,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내 디바이스에서 모은 데이터는 이 디바이스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요. 왜냐하면은 모델 자체가 그 디바이스 안에 같이 앉아서 그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죠? 딴 데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여기 앞에 먼저 설명한 이런 모델이 클라우드에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컬렉트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유세이지 컨센트 같은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온디바이스 AI 하는 데 있어서 또 매우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베네핏이 이미디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오프라인 AI를 쓸 때는 사실
수초 내지는 어떤 뭐라 그러죠? 딥 리서치 기능 같은 거 쓸 때는 수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언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적어도 커맨드가 저기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 끝에 있는 그 클라우드에 갔다 왔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트랜잭션 타임은 없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우리에게 그 즉시 AI 뭐랄까 그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디어시와 프라이버시를 많은 사람들은 언디바이스 AI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커스트라든지 네트워크에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 디바이스가 오프라인에서 돌아간다든지, 물론 이제 퍼스널리제이션도 포함해서요. 물론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언디바이스 AI가 정말 활성화된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하고 싶어 했던 그죠? 어, conversational AI 아니면 스페이셜 컴퓨팅 같은 것들을 정말 원활하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제 학계 그리고 인더스트리에서는 언디바이스 AI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몇 가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둘 다 사실 프로덕트는 나왔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아마 애플의 비전 프로인 거고요. 잘 알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그 프로덕트 네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이 뭐라고 그러죠? 핀을 하나 꽂아요. 그리고 이 핀에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카메라가 저와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서 어, AI 기능을 제공을 하고 또 만약에 텍스트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손을 이렇게 앞에 갖다 대면은 여기 핀에서 스크린 뭐랄까 프로젝션이 돼가지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글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라는 어떤 앰비언 컴퓨팅을 이제 뭐라 그러죠?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프로덕트인데 여전히 여러 가지 언디바이스 컴퓨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덕트가 있다. 그리고 언디바이스 AI가 잘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화기 안에서 뭐 그 자동차 안에서의 디바이스 그 언디바이스 AI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여기 써 있네요. 휴메인이라는 이제 회사의 핀입니다. 넘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세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언디바이스 AI에 있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요. 어려운 점이 뭐였냐? 그리고 조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풀만한 문제가 뭔가, opportunity가 뭔가 한번 어, 그나마 제가 조금 아는 부분, 언디바이스 AI라는 거, 내지는 이제 AI라는 게 요즘 워낙 큰 분야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뭐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모든 걸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아는 부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opportunity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선 챌린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제일 위쪽에서 보면 이제 하드웨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풀고 있는 문제들, 그죠? 메모리가 많이 들잖아요. AI는. 그래서 메모리 챌린지, 그리고 컴퓨팅 파워, 그죠? 요즘에 이제 그 칩 안에도 뉴럴 엔진이라고 해가지고 작게 그 SoC 안에 이제 작게 그 GPU를 집어넣어, 쉽게 말하면 GPU를 집어넣어가지고는 AI가 필요한 그런 매트릭스 현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 부분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여전히 어, 칩 성능은 그 데이터 센터에서 패러하게 어, 그 뭐라 그러죠? 그 전력 그 컨설 없이 푸는 것보다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뭐 떨머 문제, 뭐 열이 발생해서 뭐 배터리를 빨리 잡아먹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도 이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요.
좀 이따 마지막 페이지인가?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바 같은 걸 적어놨어요. thermal 바가 얼마인지, 좀 메모리 바가 얼마인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의 그 on-device 프로세싱 파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메모리를 잡아먹는 게 괜찮은 가 어느 정도 컴퓨팅 파워를 요구를 하는 게 리즈너블한가,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언디바이스 A라는 거는 이제 그 모델이 한 모델을 모든 사용자가 한꺼번에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각각의 모델이 다 이제 언디바이스에 들어가야 되는. 근데 모델의 업데이트는 차치하고라도 모델의 그 파인 튜닝은 차치하고라도 이 모델을 모든 디바이스에 올려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화기 업데이트하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많은 전화기들은 그 각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버전을 갖고 있지만 많은 또 반대로 또 많은 디바이스들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뭐 디바이스 파워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유저가 그 최신 업그레이드를 원하지 않는다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프래그멘테이션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버전의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죠. AI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모델에 프래그멘테이션이 생기고 AI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의 문제가 연결이 또 이제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모델을 쓴 사람은 늘 hallucination에 시달려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 모델이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조사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모델 IP가 잘 프리저브 될 수 있을까? 그죠? 왜냐면은 클라우드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허깅 페이스에 올라가는 오픈 소스 모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잖아요. 오픈 AI처럼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모델을 공개하거나 안 하거나의 초이스가 있는데 언디바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델의 그 오너십을 유저에 조금 더 가까이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오너십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좀 이상한 컨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에너지 버젯. 그러니까 배터리를 얼마나 잡아먹을 수 있는가, 잡아먹어도 괜찮은가, 그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쭉쭉쭉 가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만의 데이터 컬렉션 같은 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페이지 정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레그가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해서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모델 자체는 모든 최신의 데이터를 지금 시점에 갖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이제 AI한테 AI가 무슨 질문이든지 해보세요라고 했으니까 무슨 질문이든지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는 최신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동부에서 무슨 뭐 되게 뭐 이상 기온이 있다던데 내일 동부 뭐 어디야 뉴욕의 날씨는 어떨 것 같아? 라고 얘한테 물어봤다고 쳐요. 그러면 AI 자체는 모델을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전에 만든 모델인데 그 모델이 내일 동부의 그 예측을 갖고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렉이라는 거를 통해서 뭘 하냐면 날씨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에다가 접근을 해서 날씨를 얻어와요. 그리고 AI가 그 날씨를 포장을 해서 내일 날씨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최신 정보의 도서관을 구축하는 작업이 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라든지 뭐 뉴스 정보라든지 저 요즘에 와 뉴스 거리 많잖아요. 뭐 전쟁 문화하고 뭐 이런 것들은 모델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뉴스 서버에 가져가서
이제 뉴스를 얻어오고 그 뉴스를 AI가 자기가 찾은 이제 양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렉입니다. 그리고 그 렉을 언디바이스 하기 위해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이 갖고 있는 사진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이 사진을 뭐 저기 배경화면으로 올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AI가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거 안 보이는 거 그죠? 이런 서제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써요? 레그를 내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아까 이제 강문공 교수님도 이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다 더 저를 잘 포장해 주셨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단어로 저를 이제 표현하라면 저는 데이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클라이브 험비라는 이제 컨설턴트예요. 이 컨설턴트가 이코노미스트에서 몇 년 전에 한 얘기가 데이터는 새로운 오일이다, 새로운 석유다, 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거 캐치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퍼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뭐 여전히 믿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글을 위시해서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모델을 만들고 그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AI에 있어서는 가장 큰 뭐랄까 어려운 점이자 좋은 AI의 모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x-axis는 타임라인이고요. y-axis는 데이터 이제 수입니다. 양입니다. 어, 록 스케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똑바로 그려진 게 리니어 스케일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2023년 중반쯤을 기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는 적어도 이제 텍스추얼 데이터 있죠. 그런 랭귀지 데이터는 거의 세츄레이트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AI 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가져가서 쓸만한 퍼블릭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석유화 그랬는데 지금 석유가 고갈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 생각한 게 뭐예요? 석유 하는 사람들은 그 뭐죠? 셰일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구하기 어렵지만은 어디 돌 사이에 있는 거 그 가스를 꺼내 쓰는 방법들을 생각하죠. 근데 이제 데이터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하면 구하기 어렵지만 그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퍼스널라이즈된 데이터 좀 쓸 수 없을까? 그죠? 그게 이제 personalized rag입니다. personalized rag를 하는 어떤 이제 데이터 하는 사람들의 이제 perspective죠. 그죠? 그래서 personal contextual rag라고 이제 여기 제목을 붙였는데요. personal contextual rag가 뭐냐?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퍼블릭 데이터 이외에 사실은 각 개인들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아마 모르지만 우리 다 지메일 보면은 아시다시피 several tens of gigabytes of 이메일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 이미지 데이터들 많잖아요. 사진 찍어놓은 거 많잖아요. 플러스 비디오 있죠. 뭐 이런저런 거 다 합치면 저희가 이제 그냥 어, 통박으로 이제 예측하기를 각 개인은 적어도 몇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회사가 어, 앞으로의 AI의 그 디벨롭을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personalized contextual value가 중요한 거고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하자니, 그죠? 사람들은 이제 프라이버시 컨선들을 많이 이제 걱정을 하지만 이 뭐라 그러죠? 이런 방침에 있어서는 그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닌 게 다행히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이 사용자들의 프라이빗한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대신에
그러면은 그 브레인을 로컬 컴퓨터로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 브레인을 로컬리 이제 쓴다.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컨센트를 받지 않아도 내지는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트를 받겠죠. 우리가 당신의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겠습니다. 대신 그 디바이스 밖으로 그 데이터를 유출 안 하겠습니다라는 컨센트는 받겠지만 이거 자체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버시 컨설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라는 아주 큰 이제 약간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돌아가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 포함한 이제 많은 미국에 있는 이제 도시권에 사는 분들은 어려움을 잘 못 느끼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거의 이제 24시간 네트워크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은 여전히 그 네트워크 커버리지조차도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커버리지가 있는 사람들은 AI를 마음껏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AI를 전혀 쓸 수 없다면은 이건 또 이제 그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류에 대한 문제라고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조차도 한꺼번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ersonalized contextual RAG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너무 빨리 얘기를 했나요? 이게 아마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제 요 페이지 정도만 조금 약간 테크니컬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질문 언제든 주세요. 그래서,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앞에까지는 사실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조금 더 이제 그 제 얘기를 라운드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KPI, 그 원디바이스 AI가 되기 위한 키, 저기 뭐라 그러죠? 키 인덱스들을 퍼포먼스 인덱스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텍 레시피 같은 것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KPI 한번 보시면은 레이텐시 리퀘어먼트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도어티라는 이제 이 사람이 아마 UX 했던 사람이에요. HCI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옛날에 이거는 이제 AI 시대 전 아마 2000년대 초반 아니면 이분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UX 리서치를 하면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리스폰스가 400ms 안에 안 오면 사용자는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게 약간 정설이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의 그 서버 사이드 AI는 400ms 못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답답한 거. 한참 생각하면서 뭐라 그러죠?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언디바이스 AI는 요거 지켜야 된다. 그래야 언디바이스 AI가 그 서버 사이드 AI보다 훨씬 크게 장점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메모리 풋프린트. 언디바이스 AI가 성공적으로 현재 하드웨어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모델 전체 다 합해서 8GB의 메모리를 넘으면 안 된다. 라는 또 이제 requirement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기 쓰인 KPI는 꼭 제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인더스트리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어느 정도 정석화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contextual rag. contextual rag가 뭐냐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저의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끌어다 쓰는 그 데이터 컬렉션 부분인데 그 데이터 컬렉션 부분은 어때요? 내가 AI를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진을 계속 찍고 사람들은 계속 이제 통화 기록을 남기고 그 전화기에다가 막 텍스트를 찍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계속 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는 늘 백그라운드로 한 1기가 정도는 레그를 위해서 메모리를 리저브 해주고 제가 그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아마 제일 사용자들한테 이제 그 센시티브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정한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뭐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핀 꽂아가 놓고 내가 다닐 때마다 이제 내가 보는 거를 똑같이 보는 그, 저기, 어, 디바이스처럼 늘 켜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계가 늘 AI를 돌리고 있으려면 얼마만큼의 배터리 드로우를 이제 사용자들은 그 정도는 내가 이제 AI를 통해서 얻는 베네핏이 있으니까 참아줄게 하는 걸까요? 이게 배터리 전체의 3%입니다. 시간당. 그러니까는 시간당 3% 정도만 AI가 먹는다면은 사용자들은 AI가 켜져 있는 것들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제 작금의 상황에서 3%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적은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always on AI가 절대 안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AI를 필요할 때 썼다 말았다 썼다 말았다 하는 상황에서도 3%를 넘으면 사용자들은 이거 왜 이렇게 배터리 저기 드가 너무 많지?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3% per hour면은 모바일 배터리에 이제 토럴 50kJ라고 생각하면은 약 토큰마다 뭐 이만큼의 이제 0.7줄의 배터리 조는 AI가 써먹어도 된다. 라는 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왜 이 계산을 했냐면 조금 있으면 보시겠지만 테크 레시피에서 이제 어떤 모델을 우리가 그러면은 올릴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보시면은 로컬 인베딩 모델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이제 AI가 써먹으려면 인베딩이라는 걸 해야 돼요. AI가 이해할 수 있는 뭐랄까 포맷을 바꾸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포맷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어, 인베딩 모델이 얼마나 또 이제 많은 데이터, 얼마나 많은 양의 보자 그 저기 램을 먹을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양의, 얼마나 빨리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레시피가 있고요. 이건 뭐 조금 스페시픽하니까는 크게 깊이 설명을 일단 안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여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이제 개개인의 데이터를 또 이제 AI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벡터 스토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벡터 스토어는 이런저런 이제 최근 이제 가장 핫한 스토리지 방식, 그 컴프레션 방식을 통하면 IDF 플러스 뭐 프로덕트 퀀티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식을 통하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약 1 밀리언 100만 개의 다큐멘을 한 8메가바이트의 스토리지에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디바이스 안에서 이 AI가 사용하는 인베딩 모델 그리고 벡터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 둘 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 개인화된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그걸 스토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모델이 돌진 않았어요. 모델이 돌기 위한 이제 프레퍼레이션을 한 것뿐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여기 있는 스몰 랭귀지 모델. 이게 이제 진짜로 모델이 돌면서 당신이 찍은 뭐 저기 금방 찍은 사진은 무슨 뭐 어떤 저떤 꽃이고요. 뭐 이 꽃은 뭐 이 동네에서 자생하는 건 아닌데 독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 스몰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배터리 드라이랑 상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작은 모델이 어 저기 내 그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모델로서 돌고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너무 배터리를 많이 먹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을까 이제 역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 요건 조금 된 모델일 거예요. 아마 미스터 7 빌리언짜리 미스터이라는 이제 회사의 모델이고요. 7 빌리언은 이제 파라미터 수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쓰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 4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메모리 풋프린트의 맥시멈 어라운스는 8기가바이트였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작아요. 그리고 이 모델은 속도가 약 초당 8에서 12개 정도의 토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큰 개수로 다시 이제
그 core latency를 또 역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산을 해보면은 뭐 일단은 모델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accuracy 퍼포먼스가 아니고 그 스피드 퍼포먼스라든지 메모리 풋프린트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 지금의 하드웨어를 통해서도 서포트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accuracy 퍼포먼스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저 마지막 그 페이지인데요. accuracy 퍼포먼스는 사실 물론 이제 온라인에 가 보시면은 AI 리더보드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accuracy를 나는 어, 뭐죠? objective하게 퀄리파이하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온라인 이제 모델, 특히나 이제 스몰 모델에 있어서는 조금 누가 더 확실히 맞고 누가 더 확실히 못하고 이런 그 컷이 안 보여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누가 제일 잘하는지를 써놓기보다는 이런 어떤 페이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각 회사마다 각 시기마다 x-axis가 이 타임라인이고요. y-axis가 회사입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이 막 만들어낸 이제 AI들을 이렇게 이제 플랫아웃 했습니다. 이 색깔은 뭐냐면 파란색은 텍스트 only 모델이고 빨간색은 그 멀티모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도 쓸 수 있고 사진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입니다. 어, accuracy 대신에 이걸 가져온 이유는 보시다시피 정말 춘추전국 시대예요. 그래서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 정말 힘들기 때문에 대신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오랫동안 어떤 회사들은 진짜 뭐 다달이 뭐 모델을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이름을 새로 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만큼 여기에 이제 뭐 아까 변화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KPI라든지 텍 레시피라든지 이런 게 금방 어, 업서빗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 적어도 지금 있어서는 저희는 이런 골에 맞춰서 어, 언디바이스 AI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아마 점점 이제 이 저기 퍼포먼스도 그죠? 액큐시도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약간 너무 수박 겉핥기가 아니었나.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너무 안 테크니컬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기 어프로치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요. 사과의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어,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게 어쩌면 회사의 IP랑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어쩌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뭐 더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이제 들어서 어, 조금 깊은 얘기를 드리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예, 이 정도 얘기를 드려왔습니다.